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일부 기업의 실적 호조에 전일에 이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세를 보인 기술주의 조정으로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39% 상승한 21,796.5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10% 하락한 2,475.42에 나스닥은 0.63% 내린 6,382.19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내구재 수주는 민간 항공기 수요 호조로 월가 예상을 넘는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상무부는 6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6.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약 3년 내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 규모는 전달 대비 감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상품 수지 적자가 전달 대비 3.7% 감소한 63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수출이 1.4% 늘어났지만 수입은 0.4% 감소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소식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 축소 계획 등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9월 인도분은 배럴당 0.6% 오른 49달러 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8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장 직후로는 3대 지수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다우 지수만이 장 막판까지 상승세를 이어갔고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IT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통신업종이 5% 이상 급등했고요. 또 에너지주가 1% 이상 오르면서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외국인들이 나흘 연속 주식을 팔았지만 코스피는 사흘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0.36% 상승한 2,44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사흘 연속 약세를 이어갔죠. 666포인트가 어제 종가였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7월 28일 금요일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와 맞물려서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과 함께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구리 가격의 상승세를 놓고 경기 개선의 신호탄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관련 상황 짚어주시고 또 시장 내 영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앞서서 최은정 앵커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다시피 WTI 그 국제 유가 계속되는 어떤 그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50달러를 코앞에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일단 주변 상황들이 원유 재고의 감소라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그 감산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일단
국제 유가는 물론 국제 원자재, 비철금속의 가격의 상승까지 최근 들어서 좀 급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그 시사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WTI는 뭐 $50를 바로 임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구리 가격 역시 계속되는 상승세. 지난 7월 초부터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2년 내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첫 번째는 경기에 대한 선행지표다라는,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구리의 수요는 모든 산업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구리의 수요 증가 자체는 경기의 개선 신호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글로벌 경기의 선행지표다라고까지 통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최근 통화 정책과 관련된 다소간의 좀 혼조 양상, 다소간의 좀 우려감, 내지는 기대감, 내지는 안도감 뭐 좀 섞여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해서 최근 통화 기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는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좀 못 미치게 나타났기에 사실상 통화 기조의 변화가 그 긴축으로 선회하지 않고 지금 현재 풍부한 유동성 기조가 조금은 더 연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그렇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핵심 영향 변수 결국은 두 가지죠. 국제 유가와 국제 상품 가격, 원자재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부분들은 통화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먼저 결론 삼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구리 가격이 그러면 최근에 왜 오르고 있느냐. 일단 중국의 수요 증가는 물론 중국의 고철 구리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기의 개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2년 내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을 바라봐야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과거 같은 경우는 통화 기조의 변화에 대한 우려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통화 기조 변화에 대한 우려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이나 아니면 상품 가격이나 이런 부분의 상승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율이 소위 말하는 통화 정책 당국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면 바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소위 말하는 완화적 통화 기조에서 긴축적 통화 기조로 곧바로 선회할 수 있는 빌미를 바로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시장 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과거 구리 가격의 상승과 원유 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경기 민감주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과거와는 좀 다르다. 평상시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는 부분. 오히려 경기 민감주, 그리고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한다라면,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면 어쨌든 에너지주의 상승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상과 맞물리게 되면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 금융주에 대한 관심으로 몰리 쏠려갈 그럴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5거래일 중에 3거래일을 외국인이 순매도 나타났었고요. 이번 주 어제까지 4거래일이 있었죠. 오늘 밤에서 5거래일인데요. 어제 4일까지 4거래일 내내 순매도 국면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월요일 1,600억 원, 화요일 3,600억 원, 수요일 3,500억 원, 어제 2,000억 원. 합쳐보면 총 이번 주에만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 오히려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 호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 부분, 주가 모멘텀이 나타나곤 있지만, 하지만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를 어떤 매도의 기회로 삼아가고 있다라는 것. 오히려 글로벌 유동성 기조의 변화에, 오히려 이번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대비 내지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쏠림 현상 분명히 나타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IT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 민감, 이때까지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업종보다는 앞으로 하반기 시장에서 주가 모멘텀을 나타낸 오히려 수혜 가능성이 높은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꼭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제 유가와 더불어서 최근 구리 등 원재재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구리 가격 상승은 경기 개선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앞으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여쭤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주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기술주들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를 전후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대표님? 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나 올해 상반기를 주도해 왔었던 IT 기술주 그리고 경기 민감 소재주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일단은 접고 가자라는 단기 매매로 좀 치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드린 바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크게 지금 현재 상황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아직도 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시장에서도 유로존 시장에서도 기술주에 대한 성장성 논란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 다만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일단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업종은 그나마 조금 좀 하락에서 벗어나는 그나마 좀 보합권 양상 내지는 강보합 양상을 보여주곤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정점 기술주의 어떤 주가 관련된 주가 정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에 지금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 매도층과 그 다음에 지금 오히려 좀 유동성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소위 말하는 안도 랠리를 뒷받침한 안도 랠리를 배경으로 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수 강화하는 그런 세력들 혼조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은 IT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관, 특히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IT 기술주들 다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부분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모멘텀의 둔화, 모멘텀의 강화 이런 부분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과 주가 모멘텀은 조금은 좀 별개. 순간적으로 일치할 수는 있지만 좀 금방 그 기대감에 선반영된 주가에 어떤 그 상승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직후로는 바로 어떤 그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대표적인 것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 직후 반등하는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철강주고요. 그 다음에 화학, 정유주에 대한 SO1이랄지 SK 이노베이션이랄지 실적 전분기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는 그리고 80% 이상 하락하는 S5일. 근데 주가는 오히려 상승 반전되는 실적 발표 직후. 아모레퍼시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56%나 감소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지만 주가는 하루 만에 다시금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은 과연 주식시장에서 주가 모멘텀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오히려 소외된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현재가 2분기 실적이 바닥일 것 같은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종군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이전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빵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 조금 좀 강세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직후 곧바로 하락 반전하는 다소한 조정 양상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차기 주도주를 찾기에 상당히 여념이 없다,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기술주 쪽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요, 미국에서는 빵 주식들 대신에 로봇이랄지 AI랄지 인공지능이랄지 아니면 VR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빵 회사들조차도 로봇과 AI, VR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빵 주식들보다는 주가가 그나마 덜 오른 조금 좀 뒤편으로 밀려난 그런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VR, AR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완성품 만드는 회사들보다는요, 완성품 만드는 회사들은 메모리 가격 변화의 상당 부분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의해서 상당 부분 주가에 이미 주가가 반영됐다라는 그런 평가도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어제 컨퍼런스 콜, SK 하이닉스 그저께 실적 발표를 같이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설비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죠. 물론 자사주 매입 관련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라면 SK 하이닉스는 1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올해 안에, 그것도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메모리의 공급이 지금 현재와 같은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아니라 공급이 다소간 공급 부족 내지는 공급 타이트한 공급이 좀 둔화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오히려 공급 초과 상황으로 벌어지는, 그러면 반도체 가격의 상승폭은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둔화 부분 결국은 반도체 완성품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로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근데 반면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장비주들에 대한 수요는 상당 부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주들에 대한 어떤 그 수요도 상당 부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생산이 많아지게 되는 소재 수요는 상당 부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결론은 나오게 되죠. 완성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투자, 이 부분들 주식의 매입보다는 주가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소재나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결국은 이렇게 좀 그 관심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IT 기술주를 접하실 때는 오히려 중소형 반도체 소재,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은행 등 금융주와 또 내수주, 또 방금 말씀하신 IT 중에서는 중소형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으로 투자할 것을 조언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장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예,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관심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한 가지. 그럼 실적 시즌을 통해서 정말로 이번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냐? 3분기 실적을 대비하는 2분기 실적 시즌에서의 관전 포인트.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외적인 이슈, 유동성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내적인 이슈는 정부 정책의 이슈다. 큰 정부를 자칭하고 나선 정부의 어떤 그 역할론, 그 정부 역할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른 섹터별, 업종별 어떤 희비교차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될 그럴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 먼저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대비한 3분기 성장이 같이 고려가 된, 감안이 된 2분기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런 종목군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라는 부분. 영업 레버리지, 결국은 고정비 감소 효과가 되겠습니다. 단위당 고정비 감소 효과. 그러면 단위당 고정비, 이 부분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매출액 증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업종, 매출액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매출액 감소가 오히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업이 순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은 바람직한 그런 지금 현재의 어떤 그 경영 성과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부분. 구조조정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실적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매출액의 증가가 나타나야만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익의 증가 폭이 승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확대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소위 말하는 매출액의 감소나 이런 부분들로 상당 기간 눌려왔었던 소외 업종군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오히려 중국의 사드 관련주들의 사드 피해를 상당 부분 많이 본 업종군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 한번 참고 삼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결국 대외적인 이슈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유동성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결국 지금 현재 가장 유동성 이슈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근데 인플레이션을 조금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이랄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FOMC에서는 9월달 자산 축소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12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오히려 지금 현재의 기조대로라는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유로존 22, 9월달부터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의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최근 들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완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오히려 최근 관망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관망 스탠스를 보여주는 이유,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유동성의 변화 기조 가능성. 그러면 여기서 미리 좀 우리가 선점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유동성의 변화에서 수혜가 되는 업종들은 분명히 금융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에 대한 선점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 정부 효과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이제 큰 정부가 얘기가 되면서 큰 정부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신정부 정책 수혜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배구조 조정 이슈와 관련된 결국은 지배구조 조정은요, 배당과 관련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배당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 주도 IT 경기 민감주는 단기 관점의 대응, 그리고 시장의 실적 관련된 모멘텀은 대형주를 통해서 중소형주를 이제 지나서 결국은 중형주를 지나서 중소형주로 이제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시장의 관심, 대형 경기 민감주 쪽에서 중소형 기술주 내지는 중소형 경기 민감 소재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네 가지 중소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신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 상생경제의 중심은 중소형 회사들이다라는 부분. 수급 주도 세력이 변화하고 있죠. 외국인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기관 역시 상당 부분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 2분기 실적 발표 스케줄이 이제 대형주는 마무리 국면에 이번 주가 지나가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중소형주가 시작이 됩니다. 실적 모멘텀의 시작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번째, 상승률 대비 그 언제부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올 연초 대비 대형주, 소위 말하는 코스닥 시장은 24%, 25%의 상승을 보인 반면 코스닥 시장은 12% 상승에 불과했다.
상승률 갭 자체가 메꿔질, 소위 말하는 키 맞추기 수만 매장세에서 이제 중소형주가 부각될 가능성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이제 8월 초부터 분명히 가져보기에 충분한 어떤 그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번 주말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구체적으로 얻어봤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올해 증시 최고치 행진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나흘 연속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연일 순매도에 나서면서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시장 얘기인데요. 시장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없이 복잡하기 때문에 딱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시장을 지금 고점에서 좀 밀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들 두 가지를 대라라고 하게 되면 일단 7월 중순부터 이어지는 외국인들 매도고요. 두 번째는 IT 업종의 어떻게 보면 탄력이 이런 모습들,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2450선을 다시 넘어서 다시 빵빵하게 시장이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다시 사고요. 이 IT 업종 살아나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큰 기준은 이렇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그러면 반대로 외국인들이 IT 업종을 왜 파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흐름들 해석해도 그렇게 뭐 강하게 팔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다음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떤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다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실적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 약화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쪽은 소개팅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일단 소개팅을 하러 갔는데 저는 선을 보러 갔습니다. 예. 선을 보러 갔는데 남자가 되게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딱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진짜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이제 딱 맞아지면서 증폭이 되죠. 그렇죠. 예. 증폭이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돈이 많을까 아니면 집안이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되는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1차적인 기대감은 반영됐고 충족이 됐고 그 다음을 좀 곰곰이 따지는 전략 쪽에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보시면은 딱 이해가 되시겠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 흐름들을 바라보는데 특히 이런 상황에서 또 약간 좀 치고 들어오는 게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매도로 일관했던 쪽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주식형 펀드 쪽에서 자금이 유입적으로 반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매수세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기관이 매수한다고 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과거부터 그렇게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한 달짜리 정도는 몰랐어도 그 이상으로 시장을 쭉 끌고 간다는 거는 기관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그렇게 기대는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과정 쪽에서 이제 국민연금도 좀 변화가 좀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국민연금도 지난 한 7월 초부터 매수세가 좀 바뀌면서 전략들이 바뀌는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결론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즉 외국인들이 언제 다시 매수로 전환되느냐. 그러면서 보통 보면 이런 쪽이 약간 이제 선물 매수와 같이 연결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판다고 하더라도 선물 매수가 한 2, 3일 정도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외국인들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거기다가 두 번째로 IT 업종 다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 이틀간 또 쭉 밀렸었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매물 정리하고 반등 시도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보시는데, 여전히 하반기 실적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반도체 고점 우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떼거지 쓰는 겁니다. 못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끌어내려 볼까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 흐름들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쪽에서 IT 업종 중심의 여러 가지 업종들은 계속 하반기를 겨냥하면서는 계속 관심 지켜볼 업종과 종목들은 많다라는 쪽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IT 기업들 3분기에도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IT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잦아들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김민수 부장님은 코스피 2450
250 당연히 넘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넘어야 되겠죠. 예, 지금 특히 좀 최근에 나왔던 또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글로벌 지표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원자재 가격들 다시 상승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과거처럼 이제 유동성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수요의 기반으로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또 어제 나왔던 미국 시장에서 캐터필러라는 회사, 특히 신흥국부터 여러 가지 경기를 좀 가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종목이죠. 이쪽도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런 부분 봤을 때 글로벌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큰 변화 없다. 그러면은 여전히 수출 관련된 쪽도 모멘텀이 나쁘지 않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기업 공개가 집중되는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는데요. 상장되자마자 시총 2위에 등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상장 이후 계열사인 셀트리온의 주가 향방에도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IPO 관련돼서 다시 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관점 쪽에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작년에 저희가 IPO 관련돼서 바이오 업체들 상장할 때처럼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래도 어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하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코스닥 내 2위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고요. 1위는 셀트리온입니다. 둘이 다 해먹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그래서 시가총액 1, 2위 쪽으로 지금 거의 합친 금액이 20조 원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거의 코스피의 삼성전자 꼴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메디톡스였습니다만 이쪽이 내려가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5위 안에는 거의 다 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이 좀 들어가는 상황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독점 유통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셀트리온의 그러면 나온 품목들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램시마, 허주마, 트록시마, 예. 하지마 시리즈 3개죠. 네. 좀 강합니다. 오감이. 근데 이쪽에서 지금 이제 램시마가 지금 관절염 쪽에서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고요. 미국에서 작년에 FDA 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연말까지 점유율이 한 12%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되면은 독점 유통사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도 당연히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 앞으로 나올 이 세 가지 주력 품목들 같은 경우 전 세계 시장에서 한 25조에서 30조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도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지금 상장하는 금액 라인 정도가 한 PR 20배 정도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한 50%씩 성장하는 회사가 PR 20배밖에 안 줘? 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제약 바이오 업계인 그들 동네에서는 저평가죠. 그런 관점 쪽에서는 일단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다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 쪽에서 램시마의 경쟁 상품을 내놨는데 가격을 더 낮게 내놨습니다. 조금 치사하죠. 예, 있는 분들이 좀 여유 있게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우려도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부분들을 허가되지 않은, 그러니까 판매 허가가 되지 않은 부분까지 다 재고 자산으로 안을 수 있는 위험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있다는 쪽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나온 얘기겠지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판단이 아직까지는 유보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떻게 보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 이슈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쪽도 영향을 끼친다고 봤었을 때 고려될 요인들은 좀 미세하게 봤었을 때는 좀 더 있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커질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되고 나서 장 초반에 빠르게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단타하는 관점 쪽에서 정리했다가 다시 타이밍을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실적 흐름들을 셀트리온 잘 나온 거를 비롯해서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쪽은 여전히 양호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시장의 대세는 이쪽이 아니죠 또. 그래서 아직 올마 같다고 보기도 좀 힘든 상황 쪽에서 트렌드가 그쪽이 아닌 쪽에서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그래서 단기적인 기회만 일단 활용하시되
실적 흐름들이 계속 꾸준하게 좋은 쪽으로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바이오 제약 쪽이 움직일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시장에 맞추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시장에 상장이 된다고 해서 바로 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하게 되면 단기 매매죠. 예. 단기 매매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매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용하시되 일단 고점권에서 물려서 잘못하게 되면은 상장하는 종목들 고점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힘들 수 있다.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한 보통 3개월을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2호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어제 출범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관련 수혜주 찾기에 한창인 모습인데요. 핀테크 관련주들이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기존 은행주들에 대한 전망은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좀 여쭤보죠. 네, 일단 카카오뱅크 어제 오픈을 했는데요. 예. 어제 직원들이 9시부터 12시까지 거의 다 핸드폰만 보면서 부장님도 개설하셨다면서요? 했죠. 예, 예. 손빠른 저도 했죠. 그래서 뭐 체크카드까지 다 신청을 해봤는데 예, 카카오 그 프렌즈 이모티콘도 받으셨어요? 그거는 아직 차마 두려웠습니다. 클릭하기가 좀 두려웠었는데 제 이미지가 워낙 좀 터프한 이미지다 보니까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냈을 때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시간당 10,000계좌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연됐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좀 있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반대로 얘기하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예. 네, 관심들도 높고. 그런 상황에서 또 카카오뱅크를 이용했던 또 제 개인적으로도 봤었을 때 80% 이상이 대출 좀 받으려고. 네, 예. 인터넷 중금리 대출을 받으려고. 특히 거기서 머리를 잘 쓴 게 이제 비상금 대출이라고 하는 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급하게 소액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쪽은 뭐 전 국민의 90%가 대상이 된다라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혹시나 나도 좀 필요할 땐 좀 써볼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하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신용대출 이런 쪽으로 계속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 이 경쟁력 있는 예금금리, 대출금리, 예금금리도 한 2%대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 이제 낮은 송금 수수료, 거기다가 카카오톡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고 해서 바로 송금하는 이런 흐름들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렌드에 맞다란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K뱅크보다 조금 더 어떤 현실에 다가서기가 좀 좋다란 쪽으로 그렇게 시장은 해석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어제 핀테크 업종들도 다 강하게 움직였었죠. 대표적으로 NHN 한국사회부결제, 간편결제 시장 쪽에서의 흐름들이 또 커질 것이다. 이런 흐름과 함께 어제 보니까 또 정부 쪽에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부의 민원24 여기도 간편결제 쪽에서 담당한다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급등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를 제조를 한다고 하는데 또 다 이모티콘 기업 라이언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들어가는 카드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고를 수도 있다고. 네? 카드를 직접 캐릭터를 고를 수도 있다고. 7, 8종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거를 또 핑크 카드로 내기에는 또 좀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쪽으로 이제 약간 지금 시장 트렌드나 어떤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젊은 층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어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은행주는 잘 나간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아직 그쪽과 인터넷 은행과 우리는 차이가 멀어. 그러면서 여전히 아닐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지만은 상당히 경계의 눈빛과 시기의 눈빛도 많이 보여줄 것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당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뱅킹이 돌풍이라고 해서 지금 시중은행들이 실적이 줄거나 아니면 영향이 큰 건 아닙니다.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래봐야 상대적으로 자본금 10,000원 가지고 하는 회사고 지금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자본금을 굴려서 쉽게 말하면 돈놀이 하는 장사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차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중은행들은 시장의 트렌드가 그쪽으로 간다고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모색을 할 단계다라는 쪽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게 성공 모델이라는 쪽으로는 지금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의 변화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분이 지금 보게 되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카카오뱅크 성공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이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카카오 플랫폼을 쓰고 이 관련된 지금 카카오가 가장 많이 고민을 했었던 O2O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그러니까 카카오 브랜드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했었을 때
되겠다라는 어떤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 기반이 아니라 분위기에 편성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카카오 지금 흐름이면은 충분히 한 12만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면서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카카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은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도 같이 좀 점검해 볼 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 시중 은행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고 가시화가 됐었습니다. 주가가 신고가를 냈었는데 당장 흐름이 꺾이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시중 은행들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있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은행에도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한 30대 분들은 은행 잘 안 가시죠. 예.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직접 가서 내가 통장에서 찍히는 걸 봐야 내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들인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은행도 변화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점수 이런 것도 비용으로 흐름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쪽도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인화라든가 이런 쪽도 상대적으로 은행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아니면 이런 쪽을 좀 더 빠르게 변화되는 쪽으로 나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